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정적분 활용 우리 거의 한 3-4번 해봐서는 지금 진도 나가고 있지. 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활용한다는 얘기다. 봅시다. 여기가 내용이 뭐니? 속도, 이동 거리, 가속도, 속력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스투에서도 이제 위치랑 그죠? 속도, 속력 이런 것들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스투에서 했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한 운동이었어요? 제가 직선 운동이었죠. 직선 운동. 여기 직선 운동 할 때는 직선 운동 할 때는 우리가 식을 y는 f에 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뭐였어요? 그렇죠. 위치죠. 위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놈을 미분하면 y는 f의 프라임의 t 이렇게 되는데 위치 함수를 미분한 이 함수는 무슨 함수였어요? 속도죠. 속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v, 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얘를 또 뭐 하면? 미분하면 y는 f의 t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가속도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가속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은 a의 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속도에서 우리가 절대값 y는 절대값 v의 t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뭐였죠? 우리가 얘는 뭐였어요? 속력 이렇게 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형태, 빨리 앉아. 두 가지 형태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다라고 하면 인테그럴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절대값의 vt 이렇게 되면 이놈이 의미했던 게 뭐였죠? t 값이 a부터 b 사이에서 그죠? b일 때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의미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니? 뭐 나중 위치라고 하네. 나중 위치는 어떻게 구했지?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가 왜 나와? v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 하게 되면 이 위치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처음 위치를 더하게 되면 일단 나중 위치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직선 운동할 때 위치 함수, 속도, 속력, 이동 거리, 가속도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었고요. 미적분 나서도 당연히 직선 운동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것들, 삼각 함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위치와 속력과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정적분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 운동을 배웠어요. 우리가 미적분 넘어와서는 운동의 의미에서 평면 운동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평면 운동이 추가가 됐고, 평면 운동은 위치 함수의 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죠? 그치. 어떤 식으로 표현됐어요? 여기가 f의 t, t가 아니죠? t라고 표현할까요? f의 t, g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t초일 때, 그죠? t초일 때 위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고, 얘를 위치 함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위치 함수라는 성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죠. 당연히 얘가 위치니까요.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자, f''의 t, g''의 t 얘가 뭐야?
속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얘를 뭐 하면 다시 이게 하면 뭐예요? 얘가 가속도가 됩니다. 요거 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자기 기억나니 이거? 여기에서 속력은 어떻게 됐었죠? 속력 어떻게 보셨지? 루트 루트. 제곱한 거 더하는 거. 그렇지. 예, 요거 이렇게 됐었죠.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건 아직은 우리가 안 배웠죠. 이게 벡터의 크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운동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점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좌표의 형태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이 결정이 되면 이 점에서의 속도라고 했을 때 x값이 이만큼 증가하려고 하고 y값은 이만큼 증가하려고 해. 그때 이 속력은 뭘 의미한다? 이 길이를 우리가 속력으로 정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의 증가량이 훨씬 더 크려고 해. 이렇게 돼. 그러면 속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동 거리. 이동 거리. 이동 거리 뭐 한다? 속력 요 식을 뭐 한다? 정적분한다. 그래서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건 인테그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게 속력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이 단원에서 지금 해야 되는 정적분 활용의 내용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속력 여기 속력 이동 거리 이렇게.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설명이 되게 길어야 돼요. 이게 막 하고 그냥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대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은 돼요. 네. 기본 개념서나 이런 데는 다 이거를 친절히 되게 풀어서 써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게 되는가에 대해서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건 이 길이거든. 이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피타를 쓰는 거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 길이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사실은 곡선이니까 직선은 아니겠지만 얘를 아주 잘게 자르면, 그렇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우리 구분구조법 했잖아. 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얘가 곡선이지만 얘가 매우 잘게 되면서 직선들의 어떤 합이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이 요 놈을 정적분한 값이 이 곡선의 길이가 되겠구나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모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곡선의 길이 와도 같을 거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너희들이 문제 풀어야 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어쨌든 그 운동이 직선 운동이냐 아니면 평면 운동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고.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죠? 단지 그냥 어쨌든 이 값을 구할 때 여기 있는 놈들이 다항함수가 아닐 뿐이지, 그지? 다항함수가 아니고 상함수도 나오고 지수로그 함수 이런 자연로그 이런 것들이 나오는 형태일 거고. 평면 운동일 경우에는 그죠? 속력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얘가 곡선의 길이가 되는구나. 인 거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x가 a고요. 여기가 x가 b예요. 오케이. 얘 평면 운동일 경우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f의 t, g의 t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첫 번째 속도를 물어봤어. 속도 물어봤어요. 속도 어떻게 됩니까? 둘다 그 2분의 4 그치. 속도는 f의 프라임의 t, g 프라임의 뭐예요? t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 두 번째 속력을 물어봤어. 속력은 어떻게 돼요? 그치. 루트의 f의 프라임의 t의 제곱에 플러스 g 프라임의 t의 제곱. 요게 이제 속력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곡선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A서부터 B로 둘러싸인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인테그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루트에 요거 대입해서 dt 요거를 계산해주면 거리가 나온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요. 식 자체가 평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식 자체가 y는 fx 형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거나 평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x는 a, 여기가 x는 b예요. 여기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t, f에 뭐예요? t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속도 어떻게 됩니까? 1 프라임 t 속도 이거 자체가 평면 운동인 상태잖아, 그죠? 평면 운동인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번째 속력 어떻게 됩니까? g 루트에 어떻게 돼? 1 플러스 그쵸? 1 플러스 f의 프라임이 t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서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요 미적분에서의 속도 거리 내용의 기본 개념 정도가 될 거고, 여기를 사실은 약간 축약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을 생각을 하면 속력에서 이동 거리를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가, 요 빗변 길이의 합을 곡선의 길이로 인정하게 구분구적법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센이나 이런 부분들의 미적분까지 진도 자체는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네.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쌤 그런데요.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쌤 근데요. 네. 그 가속도의 네. 그러니까 그 가속도의 크기를 적분하는 건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져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 네. 뭐 그런 거. 네. 가속도를 적분한다? 가속도의 크기. 네. 가속도의 크기. 속도. 가속도의 크기. 네,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가속력 있어? 몰랐네. 가속도의 크기와 가속력. 그런 말을 처음 그런 말 들어. 안 했어. 그냥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만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요 위치 변화랑 하면요 그냥 약간 그냥 뭐